자, 여러분들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고요. 자, 한번 확인 좀 할게요. 9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021년도 2회차 기출문제 이론 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거래처의 파산으로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전기에 대손됐다가 단기에 회수된 케이스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현금으로 45만 원 이렇게 회수됐다라고 보고 대변에는요, 무조건 뭘 늘려주나요? 대손 충당금을 늘려주죠. 왜요? 우리 항상 대손당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거래처에서 돈을 뜯겼어요. 그럼 우리 무조건 기억나세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바구니에 있던 아이를 갖다가 먼저 쓰죠. 그랬으니까 반대로 회수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당금이라는 바구니에다가 어떻게 넣어놔야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증가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1번은 일단은 감소라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은요. 나번은요. 거래처의 상품을 500만 원을 판매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차변에 무슨 예금 통장으로? 당좌 예금 통장으로 500만 원 입금됐고요. 계약금 받은 거죠. 여기 여러분 계약금 입금됐단 얘기는 계약금을 받았단 얘기니까 선수금 해서 500만 원 선수금이 증가했네요. 자, 세 번째 거는요. 다는요. 거래처 외상매입금 3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분개를 하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30만 원 없어 주시고요. 똑같은 외상매입금도 외상이고 또 그죠? 가지고 있던 어음으로 줬네요. 상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수령한 어음으로 지급. 자, 얘는 별표 하나 칠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으면 대변에 지급어음을 쓰면 되는데, 우리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너 이거라도 가져갈래? 받을 어음으로 요렇게 지급했네요.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배서 양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증가가 아니라 외상매입금은 감소, 받으러움의 증가가 아니라 받으러움 감소,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일일이 분개를 좀 하셔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0번. 다음 중 수익의 예상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부분 너무 잘 써져 있어서 이 설명 부분에다가 별표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 이연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이연은 내년 거야. 넘길 거야. 그래서 얘는요, 미리 받은 것들이에요. 이연. 그런데 예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죠? 미수,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올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외우시면 금방 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연 뭐라고요? 미리 지급했으니까 내년으로 넘길게. 그래 다 뭐가 붙어요? 성급자가 붙습니다. 또는 선수가 붙을 거고요. 예상이라는 건 뭐냐면 올해 수익 비용이에요. 단지 돈만 지금 지급되거나 들어오지 않은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그런 문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ERP는. 그래서 10번은 별표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ERP는 디테일하게 세목 추가라는 기능이 있어서 자, 수익이니까 여러분 임대료는 수익이죠. 자, 같은 말로
미수 수익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미지급 보험료는요. 보험료가 비용이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과 같은 말이다. 자, 10번까지 완료됐고요. 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회계 처리를 한 것은 12월 31일 장부상 현금은 33만 원인데요. 현금 실제 잔액이 40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회계는요. 장부가 있고 실제 금액이 있잖아요. 항상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실제에 맞추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부에 맞추시면 그거는 분식회계가 돼요. 무조건 실제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40만 원이 실제잖아요. 그럼 얼마가 더 많은 거예요? 7만 원, 만 원. 이걸로 먼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을 7만 원을 많은 걸로 실제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퍼스트로 현금 7만 원을 늘려줄게요. 왜요? 실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기중이었어요. 그럼 임시계정 과목 우리 뭐 배웠었죠? 현금과 부족이라는 요 임시계정을 썼다가 너 왜 많은데 왜 7만 원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자 여기다가 밑줄 12월 31일 결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로 잡이익. 대변이 부족하면 잡이익. 차변이 부족하면 잡손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1번으로 답 체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날짜가 중요했죠. 결산 시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잡이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엄청 많네요. 할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도에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자 얘는요. 지금 두 개를 찾으셔야 돼요. 대손상각 B와 대손충당금 얼마예요? 두 개 찾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구니에 제가 줄여서 대충이라고 쓰겠습니다. 대충이라는 바구니에 지금 1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2021년 7월 3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10만 원 대손 처리. 그럼 여러분 바구니에 있던 15만 원 중에서 10만 원 갖다 쓰시면 되죠? 요까지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바구니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나요? 5만 원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12월 31일 날 우리는 매년 추정해서 채권 잔액의 몇 퍼센트를 추정했대요. 뜯길 거라고. 4% 정도는 뜯길 거야. 그래서 기말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또 매년 결산 시점에 충당금을 설정하거든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였었어요, 여러분? 500만 원이었었죠. 거기에 몇 퍼센트 대손될 거라고 추정했나요? 4% 정도는 뜯길 거야. 그럼 5, 4, 20, 20만 원이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너 혹시 바구니에 잔액이 있니? 봤더니 5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500만 원에 4%면 우리 회사는 20만 원은 뜯길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설정하고 남은 5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얼마만 더 15만 원만 설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15만 원, 대손충당금으로 15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대신 조심하실 건 뭐냐면 단기에 대손상각비는
15만 원이지만 대손충당금 바구니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15만 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왜요? 기존에 있던 얼마와 5만 원이랑 이번에 추가로 설정한 금액이 있었죠. 얼마? 그렇죠. 5만 원 플러스 15만 원 해서 기말 대손충당금 바구니 잔액은 20만 원이었다. 여기까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2월 중 거래이다. 재고자산을 평가할 경우 여러분들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죠. 너무 안 어울리나요, 여러분? 익숙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 좀 지나면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나마 제가 지금 온화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얌전하게 수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특강이라 마음이 바빠가지고 지금 열심히 수업에 충실합니다. 여러분들 안 까불고 지금 까불고 싶어요. 여러분들 꾹꾹 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또 항상 특강은 훅 해서 훅 따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재미있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자격증 따고 또 우리 학과 수업할 때 또 재미나게 수업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말상품 재고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기초가 있고 100개, 상품 매입액이 300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상품 매출액이 딱 나와 있죠. 그러고 상품 매입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실 건 뭐냐면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다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물론 똑같은 가격으로 사올 수도 있지만 다른 가격으로 사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말상품 재고액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뭘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월 15일 날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저는 상품 매출액을 먼저 계산할게요. 여러분들 요 250개를 지금 팔았는데요. 요 800원을 고민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판매가가 되고요. 지금은 우린 뭘 계산해야 돼요? 매출 원가를 계산해야 돼요. 자, 항상 제 수업을 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T 계정을 그려서 수업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기초, 순매입,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나머지는 기말 재고 요거잖아요. 지금 기말 재고액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요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매출 원가를. 그러면 250개라고 나와 있지만 그 800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800원은 무슨 가격이다? 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판매가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도출하셔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0개 먼저 내보낼게요. 100개는 얼마로 내보낼까요? 500원짜리로 100개 곱하기 500원 이렇게 내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내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총 100개는 5만 원,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 150개는 510원짜리로 없애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150개는 510원짜리로 없애드릴게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 계산기 빵빵빵빵 들고 계산해 봅시다. 일단 얘는 5만 원이고요. 150 곱하기 510원. 그러면 76,000 요거 계산하시면요. 76,5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기초가액이라고 문제상에서 5만 원이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 제가 매입을 한 게 얼마가 있어요. 2월 7일 날 15만 3천 원 매입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월 25일 날 매입한 게 5만 8천 300원이 있네요. 그러면 항상 T 계정을 그리세요.
그럼 차변 먼저 다 더해 보실래요? 5만원 더하기 26만 1000? 요거 계산하시면요. 차변이 요거가 돼요. 그럼 대변도 얼마가 돼야 돼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26만 1,300원에서 아까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 원가를 빼세요. 그러면 13만 4,800원. 요거를 라스트로. 자, 꼭 티계정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후다닥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4번이고요. 생산성은 2020년도에 취득원가 2천만 원짜리의 기계장치를 취득했대요. 잔존가액은 0원이고요. 내용연수는 몇 년? 5년이었답니다.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던 중.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중에 지금 처분을 했죠. 그러면 감가상각비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분계를 저는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몇 년도? 2020년도 12월 31일 시점에 차변의 감비, 대변의 감상루로 기계장치에 대한 비용을 처리했겠죠. 1년치를. 그러면 2천만 원에서 잔존가액은 0원이라고 했고요. 나누기 정액법이니까 5년을 한번 때려볼게요. 그러면 5, 4, 20, 40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지금 잡혀 있을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2021년도에 여러분 언제 처분했대요? 6월 30일 날 처분했죠. 그러면 처분 시 감가상각비도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딱 6개월치죠. 12개월 중에서 6개월치니까 400만 원에 계산 안 해도 200만 원을 감상루로 또 이렇게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처분합시다. 누구 없애고 기계장치 없애주시고요. 얼마짜리로? 장부 금액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자 여러분 엄마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없어졌으면 딸린 식구도 같이 없애주셔야 되죠. 그죠? 요 자산의 차감 계정도 같이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감상루 400, 200 하니까 감상루 얼마? 600만 원이 없어지고요. 우리는 이거를 얼마에 받았나요? 현금으로 1200만 원 받았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대변은 2000, 차변은 1800이 되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라스트예요.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손실 200만 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문제 좋습니다. 14번 문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는요. 영업권의 가액은 얼마예요? 요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영업권이 다른 말로 실무에서는 권리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혹시 그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건물은요. 권리금으로 좀 돈을 더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유동인구가 확보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건물주들은 스타벅스 하나 들어서면 다른 매장들도 장사가 될 거라는 그잖아요. 오고 가고 하면서. 그래서 이 영업권이라는 뜻은 뭐냐면 실무에서는 권리금이라고 부르고요. 초과
초과 수익력이라고 불러요. 돈을 더 벌어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생산성은요, 7월 1일 날 적선을 합병하면서 현금 2천만 원을 지급했대요. 여러분 항상 분계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요, 생산성인데요. 내가 적선이라는 회사를 2천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합병했어요. 그러면 적선의 이 회사의 자산 부채를 다 갖고 오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나요? 적선의 자산과 부채를 다 안고 가는 거야. 이거를 흡수합병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적선의 자산도 내가 끌어안고 가고 적선의 부채도 내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어느 변이 여러분들 부족하나요? 차변이 부족하죠? 그게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2800인데 빼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1500만 원을 내가 더 주고 산 거죠. 그 회사를 사오면서. 그걸 우리는 초과수익력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15번 꼭 기억하세요, 영어권. 자,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액면 이자율은요, 회사가 주는 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장 이자율은요, 은행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회사가 10% 준대. 우리 사채 사. 내가 10% 줄게. 그 뜻이고요. 만약에 시장 이자율 은행 금리를 12%라고 한다면 그냥 은행에다가 맡겨 놓으면 12%를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채 일명 채권을 사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은행 금리가 높으면, 그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할인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회사의 사채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 액면 이자율이,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할인해서 발행하게 되고요. 우리 회사 이자율이 큰 경우에는 할증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사채를 발행해요 라는 부분은 1급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런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기일 전에, 여기서 포인트는 전이죠. 여유자금이 생겨서 사채를 상환했어요. 우리는 그거를 조기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기초자본금 나와 있고요. 이제 좀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18번은 도서인쇄비 요거 명함 제작 요건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19번 기말상품 재고액도 어떻게 구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에 T계정 그려놓고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고요. 뭐 외화 환산도 어렵진 않으니까 저랑 마지막 문제로 요건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기초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요 문제만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최신 기출 문제 1회 분차에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17번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17번은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기초자본금을 푸셔야 되는데 제가 자본은 크게 자본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초가 지금 얼마인지 안 주어졌고요. 기말 자본금은 5천만 원이라고 지금 주어졌어요. 그런데 추가 출자금이라고 해서 요때 증자를 한 금액이 500만 원이 있고요. 천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인출해간 돈이 있어요.
인출.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져간 돈이죠. 그래서 증자는 원래는 더하시면 되고요. 인출했단 얘기는 돈을 반대로 빼갔단 얘기예요. 그죠? 돈을 반대로 자본금을 찾아갔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인출은. 그리고 이번 연도에 또 우리가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났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 성격이 되겠죠. 요렇게 450만 원. 자, 여러분 여기서 수익은 필요가 없죠. 왜요? 이익은 연관이 있지만 수익해서 비용까지 뺀 나머지 금액이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서 총 수익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거 기초 자본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말 자본금에서 반대로 접근하셔야 돼요. 원래 증자라는 개념이 500만 원이 더해져서 5천이 됐단 얘기고 인출한 300만 원을 고려해서 5천만 원이 됐단 얘기이기 때문에 기초 자본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반대로 500을 빼시고요. 그래야지 기초가 나오겠죠. 인출 금액 마이너스 300은 반대로 이렇게 더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원래는 더하는 거지만 기초자본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셔야 돼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은 빼시고 300만 원은 더하시고 450만 원은 이렇게 빼시면 정답은 4번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이론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